내년에는 달러 약세, 위안화, 유로와 엔 강세라고 지금 전망해놨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달러 약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유로는 한 8% 정도 가소평가되어 있고, 이 엔이 지난 6월 기준 한 41%나 가소평가되어 있어요. 41%요? 네. 물론 일본 경제 어렵긴 합니다만 네.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아, 네. 정말 요즘 일본이 항상 극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일본 경제가 뭐 크게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IMF 전망 보니까 뭐 내년에 미국 경제는 1% 안팎 성장하는데, 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IMF 전망 보니까 뭐 내년에 미국 경제는 1% 안팎 성장하는데 일본은 1.7, 1.8% 이렇게 성장한다고 전망해 놓거든요. 네. 내년에는 일본이 미국 경제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뜻 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통계일지도 모르지만은 주요 전문기관이 그렇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엔화 가치가 지금 41%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엔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국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수익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순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 4분기 보니까 네, 순부채가 17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GDP 대비 거의 70%를 훨씬 넘어서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견디냐면은, 사실 우리가 사학개미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미국으로 수출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 사주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 미국 주식 채권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 포트폴리오 적자가 한 12조 달러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지고 얼마 전에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삼성전자. 네. 나갈 때 현대차. 네, 그 다음에 엘렌 재무장관이 와가지고 LG 방문했죠. 네.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SK 최 회장하고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왜 그런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통화하고 그러겠어요? 네, 이유가 있죠. 우리한테 투자 좀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18조 달러에 근접하는 이 순부채를 메꾸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주식 채권 사줘야 되고요. 미국 주식 채권을 사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에 계속 직접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언젠가는 큰 문제가 터질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한 줄 장기 전망할 때 이 그림을 보면요, 이 선진국 통화에서 주요 달러 가치인데, 달러 가치가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한 51%나 떨어졌어요. 이때는 미국이 어려우니까 뭐 G5 선진국 모여놓고 달러 가치 하락 약세 유도에 했고, 그 다음에 엔이나 마르카, 독일 마르카 강세를 유도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달러 가치가 또 한 40%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가 2001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3%였어요. 네. 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4%로 떨어졌거든요. 네.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요. 지금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네. 올해는 IMF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7년까지 전망해놨는데, 이 그림의 빨간 선입니다만은 계속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거는 결국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 보면은 달러 가치가 85년 걸 플라자 협의 때 한 번 크게 떨어졌고요. 네.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한 번 더 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3차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블룸버그 제가 컨센서스 가지고 환율 전망했지만, 내년에는 달러 약세, 위안화, 유로와 엔 강세라고 지금 전망해놨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달러 약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를 봤을 때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탄탄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순부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달러는 돈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20센트, 40센트 비용 들어가거든요. 네. 20센트, 40센트 비용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특히 중국에서 신발 사고 옷 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뭐 누구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단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IMF 전망 보면은 내년부터
미국 경제가 세계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 IMF가 내년 1.0%, 세계 경제는 2.9% 성장한다는데요.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고 미국은 1% 성장하면은 미국 비중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오늘 얘기한 내용이요. 올해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대신 다른 달러화가 아닌 엔화, 유로화, 위안화, 원화까지는 전부 다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냐? 아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을 앞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도 세계에서 이제 비중이 좀 축소가 될 예정이고, 물론 그래봤자 미국이니까 또 굉장히 규모가 큰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봤자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 했는데요. 생각보다 교수님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렸나요? 네. 네, 사실 조금 긴장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이죠.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 금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4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금리까지 바라보면 훨씬 더 채워지겠죠? 네.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